안녕하십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 2탄으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니까 구독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본업으로 하고 있는 영상은 따로 있습니다. 채널이. 그 채널 구독자가 지금 한 3,900명 정도, 3,8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본업과 관련되는 그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 주업이고, 보통 지금 이 시간이면 그 채널에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 다 그냥 대충 접어놓고,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 채널 이름이 마당을 나오나지죠. 저희 구독자분, 그 본 채널에 있는 구독자분들이 정치 이야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정치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채널 제목을 마당을 나오나제 이렇게 하겠죠. 밖을 나왔다 이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를 늘리는 그런 차원의 목적으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안철수 대표님이 이번에 진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두 후보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그 관점으로 보면 마지막 가면 도저히 그쪽으로는 찍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안철수 대표에게 상식이 통하는 그 중에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죠, 후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모든 걸 끌어올렸어. 막 이렇게 도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1편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윤석열 후보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자체가 조직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돼도 문제입니다. 여기는 되고 나면 피바람이 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 더불어민주당을 그 일벌백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그 후보가 대통령 돼갖고 칼을 휘두르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서로의 당파 지금 친이계 친박계 태극기 부대에서 또 그 권한을 잡기 위해서 또 막 움직일 겁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캠프에 지금 동참한 윤석열 사단에 이 사람들이 또 힘을 그 행사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도 날리고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날리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도 날리고 이 나라가 시끄러워서 안철수 대표께서 예언하신 게 있죠. 이 상태로 양당으로 다시 한번 더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그 반란이 일어난다. 편갈라서 싸우는 내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막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 대표님을 지지하시는 지지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그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도 지금 밤잠 잘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이번 출마하시고 나서 지금 많은 그 움직임을 보이시는데 머지않아서 사람들이 가철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제까지 계속 그 양보하는 이런 패턴을 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온몸을 던져서 막 지지를 했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양보해 버리니까 힘이 빠지는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 몸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자, 저걸 알자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키워드는 공정이라고 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안 됩니다. 올바름 안 됩니다. 예, 그 부분. 일단 가족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그 뉴스들이 많았죠. 그 형을 그 정신병원에 넣고 그다음 뭐 형수한테 대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 제가 영상 그 자체를 안 봤습니다. 그 듣고 나면 너무 그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서 그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은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 무슨 일을 저지를지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올바르면서 문제가 있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장동 그 부분이죠. 화천대유 해가지고 몇백억 투자해갖고 그 뭐 9천억인가 뭐 어마어마하게 떼돈 벌어버렸습니다. 그 화천대유가 그 부분에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검찰 조사를 하면서 계속 연결고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화천대유의 가장 핵심인 사람이 검사들이 들이닥치니까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는데 그 던진 휴대폰을 찾는데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밖에 던져놓은 휴대폰을 그렇게 못 찾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냥 그 밖에 쫓아나면 도로에 있을 건데 휴대폰이 무슨 그 땅속에 파묻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떡하나 찾아갖고 그 포렌식 해보니까 마지막 통화했는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가장 측근이었던 이재명 지사 오른팔인 사람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그 사람 되게 급하니까 마지막에 전화했는 정황까지 다 나왔죠. 연결고리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한 사람은 감옥 가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검사 출신이라서 홍준표 의원이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대선 후보기 때문에 함부로 검찰이 건드릴 수가 없었어 이렇게 가고 있지. 만약에 한쪽 편에서 만약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이재명 후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후보다. 공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당선되고 나서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43%고 이재명 후보가 31%가 나왔습니다. 2030 세대가 국민의힘의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탈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조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12%나 차이 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2030이 홍준표 후보를 떨어뜨린 국민의힘의 배신감을 느꼈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2030 여론조사에서조차 윤석열 후보가 앞서버린 거예요. 그 패널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해서 나온 2030 세대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간 것 같은 정황은 없다. 못 간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2030 세대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정이거든요. 공정하지 않은 이 세상을 바꿔보자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 싫다고 다시 공정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차마 못 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만 봐도 이재명 후보는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일단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낙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를 바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뒤늦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당을 위해서 지금 지지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지지하고 싶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공정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낙연 후보도 참 답답할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해야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친문 지지자들의 마음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뒤를 이어서 이재명 지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재명 지사는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이재명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이것조차도 정권 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결이.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경선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경선할 때 하도 심하게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경선 끝나고 나서 청와대로 초청해갖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렇게 막 공격 당해보니까 제 마음을 아시겠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 때 상처가 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지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고 나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돼갖고 임기 끝날 때쯤 돼갖고 지금 많은 부작용들 돈을 막 풀어놨는데 여기다 더 푼다 그러죠. 전 국민한테 100만원씩 나눠줘보고 막 퍼줍니다. 젊은 사람한테 얼마 줘보고 막 줘버립니다. 나중에 임기 끝날 때면 이제 국고가 거들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모든 것은 문재인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친문 지지자들이 선뜻 지지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안철수 대표에게 두 번의 큰 빚이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 선거할 때 안철수 대표가 양보를 했었죠. 그리고 그 압박 토론 보시면 그 당시 때 상황을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안철수 대표가 사비를 들였어. 선거 캠프에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안철수 대표 개인 돈으로 전국에 40회를 선거 유세를 지원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까지 해주고 그 다음 출구조사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출구조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겼다고 나왔습니다. 후보가 마지막에 뒤집어져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돼버렸지만 그것까지 보고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갔는데 마지막 뒤집어져서 문재인 후보가 져버렸는데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뭐라고 그거 했냐면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못나서 졌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희생양을 안철수 대표를 삼아가지고 외국으로 간 안철수 대표한테 안철수가 안 도와줘서 졌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정말 가슴 아팠겠죠. 그리고 그 다음 그 홍준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나왔던 그 대선 토론에서 드루킹이 작동됐습니다. 드루킹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네이버 댓글을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안철수 욕하는 댓글들을 확 끌어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압박 토론에 보시면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안철수 욕하는 글이 1등부터 그 50등까지 댓글이 쫙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드루킹이 댓글에 좋아요를 무작위로 막 프로그램 돌려갖고 해가지고 욕하는 걸 전부 다 앞으로 끌어올려버린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MB 아바타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온 거예요. 이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그 선거 판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드루킹하고 같이 공모해가지고 지금 감옥 가 있으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문재인 선거 캠프의 핵심 그 책임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르실 수 있어요. 그 대선 후보니까 그 보고까지 안 했겠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걸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근데 적어도 바로 밑에 있던 선거 캠프에 있는 참모가 드루킹을 만나서 그 시연을 보고 그걸 거의 지시한 거나 다름없죠. 지시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 보상을 안 해주니까 한 자리 안 주니까 드루킹이 화가 나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 막 비판하는 똑같은 그런 드루킹 그 프로그램 돌리다가 추미애 당시 그 당대표가 괘씸하다고 검찰에 고발해갖고 자꾸 보니까 우리 편이 걸려버렸다 이런 식의 자살골 돼버렸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신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임기 끝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시면 고향에 돌아오셔갖고 책을 좋아하시니까 책을 좀 읽다 보면 그 안철수 대표 만나셔가지고 좀 미안하다 이 정도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비난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버리면 심각합니다. 이쪽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출마한 이후에 99.9%는 내가 되고 나면 보자거든요. 겁날 겁니다 좀.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안 되도록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끝까지 완주시켜가지고 표를 분산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안철수 대표로 몰려와갖고 표를 몰아줘야 돼요, 지금. 이 만약에 그 안철수 대표가 그 국민의힘이 덩치가 크니까 국민의힘 통합해갖고 만약에 밀어줘 버리면 이 선거는 끝나버립니다. 지금 그 현재 상황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43대 31로 지금 지고 있는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표까지 여기 가버렸다. 이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과거 이명박 그 다음에 그 고노무현 대통령 그 선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정동영 이 시대 때 그죠?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는 빛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